지난 시간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각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과 자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으로 선물 거래 및 옵션 거래의 위험 관리, 물타기, 유동성, 잦은 거래, 주문착오 등의 기타 위험 관리,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처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 시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증거금을 손실담보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예상 가능한 최대 손실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최대 손실 한도를 투자자금의 일정 수준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거래일의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거래일 전에 차근 월물로 롤오버해야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먼저 레버리지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시작은 증거금을 투자원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증거금은 서로 반대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래자들 간의 손익을 정산함에 있어서 지불 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손실담보금 개념으로 손실 발생 시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채권이나 주식 등으로 대용을 잡아서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용물 청산 시 청산 가치가 축소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해 대용률도 대용률의 가치 변동 정도에 따라 100%가 아닌 90%에서 70%까지 감소됩니다. 이처럼 증거금은 단지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물 계약을 한 계약 보유할 때의 원금 개념은 증거금이 아니라 한 계약의 크기로 보는 것이 보수적인 운영의 적절한 기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의 거래에 의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 또는 관리가 가능하다면 예상 가능한 최대 손실 내지는 관리하고자 하는 최대 손실 한도를 투자자금의 일정 수준 보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해서 관리할 경우 허용 가능한 최대 계약수를 사전에 계산해서 그 계약수 이내로만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오버나잇을 하는 거래자의 경우 코스피 200 선물을 예로 들면 1억으로 계약당 증거금 2천만 원인 계약을 2개만 보유한다고 해도 이길 아침에 상한가로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최대 손실은 4천만 원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 손실을 30%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준에서는 이미 적정 한도를 넘는 계약수를 거래하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선물 한 계약만을 거래하기 위해서라도 한 계약의 크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자금을 보유한 후에 오버나잇 한 경우에는 한 계약을 넘기지 않고 장중에는 본인이 감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 규모를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계약수 이내로만 보유하는 것이 레버리지의 건전한 사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종 거래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해지 목적으로 선물 계약을 보유한 거래자라던가 장기 투자를 위해서 선물 계약만을 보유한 거래자, 그리고 최종 결제 방식이 현물 인수도 결제인 상품을 최종 결제할 의도가 없는 거래자 등의 경우에는 최종 거래일이나 그 이전에 반드시 차근 월물로 룰오버를 해야 합니다. 룰오버를 하지 않게 되면 해지 기능이 사라지거나 장기 투자 중이던 투자 대상이 사라지거나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실수로 기초자산을 인수도 결제하게 되는 경우는 매수자는 막대한 인수도 대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현물을 인수받아야 하고 매도자는 현물을 마련해서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하는 선물 상품의 최종 거래일과 그날의 거래 시간, 최종 결제 절차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면 최종 거래일 전에 미리미리 차근 월물로 안전하게 룰오버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최근 월물을 최종 거래일에는 거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위험을 피해 나가야겠습니다. 옵션 거래 시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매수와 매도에 따라 증거금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거래일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려면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가 아닌 이상 최종 거래일이나 최종 거래일이 있는 주에는 가급적 최근 월물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시간 가치 감소와 증거금 급증에 따른 위험이 있는데요. 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죠. 레버리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옵션의 레버리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매수 계약은 증거금을 적게, 매도 계약은 증거금을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매도 거래의 경우 증거금이 워낙 크게 잡히기 때문에 선물 거래에서 증거금을 원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매도 시 부과되는 위탁 증거금을 투자 금액 전액이 할당되도록 하지 말고 30% 또는 50% 수준에서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시장 급변동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상황 대처에 필요한 여유 자금은 손해를 입지 않게 되고 최대 손실 한도도 함께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매수 거래의 경우인데요. 증거금이 매수 금액으로만 잡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계약수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준을 반드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 거래의 경우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옵션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초자산 가격은 250, 행사 가격도 250인 등가격 콜옵션이고 변동성과 금리도 각각 16%와 3%로 동일한 조건에서 잔존일수만 각각 25일과 1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론 가격은 각각 4.45와 0.85입니다. 이때 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경우 각각의 옵션을 최대로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은 전자의 경우 13계약, 후자의 경우도 70계약입니다. 등가격 옵션은 어떤 경우에도 델타가 0.5라는 것 기억하시죠? 따라서 전자는 포지션의 델타가 6.5, 후자는 포지션의 델타가 35가 됩니다. 즉 후자의 경우에 매수 금액은 동일하지만 델타를 기준으로 한 위험의 정도는 5.4배나 큰 포지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등가격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잔존일수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에 의해 투자 자금을 모두 사용해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외가격 종목을 전액 매수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행사 가격이 252.5인 콜옵션을 가격 0.12에 3천만 원으로 전액 매수할 경우 총 500계약이 최대 매수 가능 수량이 되고 지수가 움직여서 이 종목이 등가격 종목으로 바뀌게 되면 델타는 자그마치 250이 됩니다. 조금 전에 델타가 6.5였던 거래의 예에 비하면 38.5배로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모 아니면 도의 게임처럼 아주 낮은 확률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행사가치 0원으로 최종 결제됩니다. 최종 결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손익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거래가 결국 손실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어서 최종 거래일 위험 관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선물의 경우 증거금의 투자자금 모두를 사용했다가 하한가나 상한가를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계좌가 파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물의 레버리지는 증거금률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옵션의 경우 옵션 매수 금액을 모두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선물에서 투자금 모두를 증거금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되며 보유한 옵션 종목이 최종 거래일의 외가격 종목으로 되어 행사 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은 마치 증거금의 투자금 모두를 사용했다가 상한가나 하한가를 맞아서 투자금 전체가 손실로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옵션에서 행사 가치가 0이 되는 종목은 매월 발생하고 옵션 거래의 위험 첫 번째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가격 종목의 행사 확률은 매우 낮아서 주로 외가격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종 거래일에 손실을 많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보 거래자들의 경우 손익이 급변하는 최종 거래일이나 최종 거래일이 있는 주에는 최근 월물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간 가치 감소에 따른 위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잔존일수에 따른 콜옵션의 가격 변화의 예에서처럼 외가격 옵션은 시간 가치로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 가치 감소에 따른 위험이 매우 큰데요. 따라서 방향성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감소 규모가 적은 선물을 거래 수단으로 하던가 아니면 전체 가격에서 시간 가치의 비율이 적은 내가격 옵션을 거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시간 가치 감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내가격 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큰 만큼 매수 가능한 계약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레버리지를 줄여서 사용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금 급증에 따른 위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금 급증 위험에 대해 다뤘던 시간에 예로 들었던 내용에서처럼 지수 급변뿐만 아니라 변동성까지 급동할 때는 증거금이 급증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옵션 매도 계약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급증 위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를 들어 증거금을 총 투자금 대비 50%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거래 시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크고 작은 위험들 중 물타기 위험, 유동성 위험, 잦은 거래 위험, 주문 착오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와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환경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각 위험의 대처 방안에 대해 전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죠. 물타기와 분할 진입의 차이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모하게 거래를 할 때 물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따라서 무계획적인 물타기에 의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분할 진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 진입할 가격, 시기, 수량 등에 대한 계획대로 분할 진입을 하게 되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리 제어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위험이 감소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아져서 보유한 계약을 시장에서 한 번에 청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보유한 계약을 분할해서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물타기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에서처럼 분할 청산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 번에 청산하지 말고 분할하여 청산 주문을 내어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익이 더 이상 빠르게 변하지 않도록 해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유동성이 낮아졌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잦은 거래로 인한 위험의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래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복구하려고 하는 경우 계획적이지 못한 거래로 인해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인다 싶으면 급격히 흥분해서 추격 매매를 일삼는 경우 잦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과욕과 불안, 공포, 초조 등이 잦은 거래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거래 손실 및 비용 증가가 동반돼서 손실로 마감되는 결과가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가급적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거래 횟수를 하루에 수회 이내로 제한한다거나 거래 규모를 기존보다 훨씬 줄여서 편안한 마음 상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잦은 거래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문착오는 시장이나 상품의 문제가 아닌 거래자의 실수에 의한 위험으로 거래 시 흥분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주문착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심리적으로 흥분되지 않도록 거래 규모를 줄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할 진입이나 분할 청산을 하게 되면 비록 주문 착오가 발생한다 해도 그 영향이 분산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환경상의 위험은 상품이나 시장 또는 거래자로부터 기인하는 위험이 아닌 전기나 인터넷, 컴퓨터 오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무정 정전원 공급 장치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회선을 2개 이상 사용하거나 전화 주문에 대한 준비를 해놓거나 컴퓨터를 2대 이상 사용하는 등의 대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거래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머리로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알맞게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적극적인 실천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위험에 대한 대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모의 거래를 통해 연습을 하거나 사전에 거래 계획을 수립하는 습관을 만들어 준비를 해나간다면 실전 거래에서 당황하지 않고 큰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자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선물 거래 시 거래 계약수를 줄여 레버리지 위험을 줄이고 거래 선물 상품의 최종 결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사전에 롤 오버하거나 청산함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옵션 거래 시 외가격 종목의 레버리지 위험과 시간 가치 감소 위험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거래 계약수를 매우 적게 줄이고 매도 거래 시에도 증거금 외에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보 거래자들의 경우 가급적 최종 거래일에 가까운 날에는 최근 월물을 거래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나 최종 거래일에는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가격 옵션 매수를 해서 방향성 거래를 하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선물이나 내가격 옵션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거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분할 진입, 분할 청산 등의 계획된 거래를 함으로써 물타기 위험, 유동성 위험, 잦은 거래 위험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거래 환경에서 거래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사전에 준비를 갖춤으로써 환경적인 문제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루며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